네, 안녕하세요. 영어 인싸의 조수아입니다. 영문법은 정말 평생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해서 직장인이 돼서까지 이 토익 시험으로 수험생들을 괴롭게 만드는데요. 영어 문법이 너무나 많고 또 예외 사항도 많아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학부모님들이 영어 문법에 대해서 가장 고심하고 계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내가 정복하지 못해서 어려웠던 영문법을 우리 아이들에게 대물림하기 싫어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희덕 원장님을 모시고 초중학생들의 영어 문법 공부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영문법 공부, 영어 유치원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이 영어를 배우는 경우가 많고요. 중학교 내신 시험은 2학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네네. 영어 문법 공부를 언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가 첫 번째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일반적으로 영문법 공부를 시작하는 거는 아이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는데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그렇지만 빠른 경우에는 4학년, 4학년. 그리고 일반적인 케이스에는 한 5, 6학년에 시작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고요. 아이가 영어를 풍부하게 공부를 하고 있다면 네. 심지어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시작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늦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요. 네네네. 저만 해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문법을 공부한 것 같은데 중학교 1학년 때 해도 늦지 않은 거군요. 어떻게 공부를 그 전에 해왔냐가 중요한데요. 네네. 우리가 한국말 하는 걸 보면 문법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어떤 문법 교육은 일반적으로 시험에 강한 영어를 만들어 준다는 초점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문법 공부를 일찍 시작하면 시험에 강한 아이가 되는 거는 맞는데 또 시험에 강한 아이는 시험을 많이 쳤기 때문에 시험에 강한 아이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많이 평가받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맞으니까 사실 일찍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반대론자입니다. 그래서 읽기를 많이 하는 거랑 문법을 일찍 시작하는 거랑 뭐가 더 필요하냐 했을 때는 누구나 그렇겠지만 읽기를 더 많이 하고 쓰기를 많이 하고 쪽이 더 낫죠. 최대한 자연스럽게 초등학생이라면 네네. 영어 공부를 하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영어 유치원을 다닐 경우 5살부터 영어를 네. 배우기 시작해서 이제 4, 5학년이 되면 5년 정도 영어를 공부한 게 되잖아요. 네네. 그렇게 영어 문법을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이게 영어 유치원을 다녔다 하더라도 어떤 식의 영어 유치원을 다녔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놀이식 영어 유치원을 다녔다면 쓰기를 거의 안 했거나 아니면 조금밖에 할 줄 모를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말도 쓰기가 안 되는 경우에서 긴 문장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응답 정도 하는 정도죠. 그래서 네네. 그거를 굳이 영어를 진지하게 다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학습식 영유를 다녔다면 꾸준히 쓰기를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영어를 다듬어가는 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금 한 4학년 이때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이해는 충분히 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지난번 우리가 얘기할 때 영어 유치원을 학습식 영어 유치원을 다닌다는 것은 영어를 모국어의 관점에서 배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시작을 할 때는 가급적 아예 딱 초등학생에게 맞춰진 책을 쓰거나 아니면 미국식 또는 그러니까 영어권 국가에서 나온 문법책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네네. 그래서 그 유치원도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어 문법을 처음 접하는 초등학생들 말인데요. 네네.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학습을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저희는 3가지 단계로 나누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용어 익히기. 용어 익히기. 네, 영어를 이때까지 그래도 2, 3년은 배우고 문법을 보통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봐왔던 문장들과 단어들이 이게 형용사였구나, 이게 과거형이구나, 이게 현재 진행형이구나, 이게 완료형이구나, 이게 투부정사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인식하는 것부터 먼저 이거는 요거고 저거는 저거다. 용어 익히기가 제일 먼저 돼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예외 공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형에 ed가 붙는데 어떤 거는 ed가 아니라 아예 형태가 달라지는 네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특정 상황에 달라지는 부분들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drunk지만 또 drunken tiger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것도 있고요. shine, shone, shone인데요. 네. 이것도 예를 들어서 구두 닦을 때는 shoe shine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는 shine들을 또 써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빛이 나는 거에는 shone을 쓰지만 광 나는 거, 구두를 닦은 거에는 또 shine을 ed를 붙여주거든요. 행위이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네. 그러한 별개의 케이스도 이제 익혀가야 되기 때문에 공식을 이제 두 번째 배울 때는 좀 배우는 거고요. 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이제 독해나 글쓰기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책을 한 번만 배우면 이해할 것 같지만 아닌 게 처음에 배울 때는 이제 용어와 어떤 문형들을 조금 배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네. 두 번째는 용어들을 익힌 거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공식까지 이제 암기를 하는 거고 네. 마지막에 가서야 이제 읽은 내용을 끊어읽기라든지 문단 가르기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네. 이제 틀린 것도 찾아내고 하는 그런 실력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이 단계에 맞추어서 네네. 학년별로 공부를 하는 게 좋고요. 보통 한 단계마다 책 2권에서 3권 정도는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2권에서 3권 정도. 네네네. 저도 어렸을 때 동사, 형용사 사실 한국말로도 잘 이해가 안 갔었는데 한자어도 섞여 있고 이렇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갔었던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렇게 차근차근히 공부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부모님들도 그렇고요. 선생님들도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학습을 시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하신 3단계를 완성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책이 보통 학원에서 일주일에 2번씩 뭐 3번씩 이렇게 공부한다 하더라도 한 번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2-3권씩 끝낸다면 한 단계 거치는데 6-7개월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네. 그러니까 문법의 어떤 기본기를 쌓고 하는 게 2년 네.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년을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그 뒤에 연결은 계속되는 거니까 네. 이게 문법을 아는 거 다르고 시험에서 점수 받는 거 다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용어부터 다듬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게 참 말이 되는 게 초등학교 한 4, 5학년한테 부정사, 부정문 뭐가 네. 달라? 그러면 이해를 못해요. 그게 뭐냐라고 하면 아이들이 한자어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동명사야 하면은 뭐 이름이 같다는 건가요?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용어를 익히고 그거를 인식할 때까지 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영어에는 과거형이랑 형용사형이랑 모양이 똑같은 애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 침착하게 보고 구분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올 때까지는 그래도 한 6-7개월은 최소한 잡으셔야 되고요. 그게 용어고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반적인 공식과 예외 상황들 그거에서 또 한 6-7개월 요 기간이 사실 본격적으로 영어가 재미없어지는 시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공식을 다루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을 쓰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맞고 저렇게 하면 틀렸고 또 같은 말인데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말을 하면 되는데 그거를 교과서에서 또는 시험 문제에서 요구하는 방식대로만 딱 맞춰서 뭐 이런 문장을 줄 테니까 이거를 8단어 내로 딱 8단어짜리 문장으로 만들어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는 사실 되게 힘들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나오는 게 이제 수동태, 능동태, 뭐 직접화법, 가법, 간접화법 이런 게 나오니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재미없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이제 독해에 붙이는 과정은 이때부터는 이제 이해가 명확하게 되기 시작하고 네. 내가 쓰기를 해도 명확하게 전달이 되니까 이때부터 사실 좀 재밌어져요. 그러니까 뭐든지 처음 배울 때 재밌다가 한 중급 레벨 가면 좀 지루하고 힘들다가 고급 레벨 가면 자기가 쌓아놓은 것도 있고 누구에게 보여줄 수도 있고 하니까 네. 재밌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도 문법에 있어서는 좀 비슷한 그런 게 있다고 보셔도 돼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각 단계별 영문법 학습에 대해서 네. 추천해 주실 만한 교재가 있다면요? 초등학교 때 일찍 시작을 한다면 네. 일단 그 초등학생 용 교재를 사는 게 좋고요. 네네. 그래야 어려운 것들이 생략되어 있어요. 특히 학원에서 배운다든지 과외로 배운다면 선생님들이 교재를 정말 잘 고르셔야 되는데 어려운 게 있으면 그거를 안 하고 넘어가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민망하기도 하고 네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걸 또 막상 가르치게 되면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오히려 문법을 싫어하게 되기 때문에 초등학생일 때는 또 문법을 처음 접하는 초등학생일 때는 네. 쉬운 교재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예를 들어서 4학년 때나 5학년 때부터 문법을 시작한다면 네. 고등학교까지 수십 권의 문법책을 할 겁니다. 아, 좋든 맞아요. 싫든.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몇 권에서 재미를 느끼고 나 이거 이해하겠어 라는 게 돼야 되는데 문법의 기본기를 처음부터 어렵게 다루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도 결국 각 과외 후반에 나오는 어려운 것들 때문에 나는 이걸 완전히 이해 못했어. 그러니까 첫 번째 책에서 완전히 이해를 하고 두 번째 책에서 이제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네. 문법이 처음부터 막 아예 두꺼운 책으로 들어가게 되면 네. 그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4, 5학년일 때는 특히나 처음 접할 때는 초등학생 전용 교재 네. 나를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영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 유치원을 나온 경우에는 원서 문법 교재도 상당히 추천할 만합니다. 저는 옥스퍼드에서 나온 문법 책들 많이 이용하고요. 네네. 그리고 한견이 조금 있는 경우에는 이제 아자르라는 또 문법 시리즈가 있어요. 저는 네. 그걸 또 되게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에 올라가게 되면 일단은 이제 5학년이라도 문법을 여러 번 해봤거나 6학년이면 이제 문법을 이제 중학교를 대비하는 입장에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네. 그때쯤 되면 이제 EBS 교재. 네. 저는 EBS 중등 문법책을 되게 좋아하는 게 네. 되게 얇아요. 아, 얇고 부담이 없군요. 네네. 그리고 똑같이 얇으면서도 만화까지 있는 책은 EBS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아이들이 네네네.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재미있게 접하고 쉽게 접하고요. 네. 그게 끝난 뒤부터는 일단 두께로 보는 게 실용적으로 좋은 네. 관점이에요. 서서히 두께를 넓혀가는데요. 네네. 요즘 그래요. 무슨 3,800제, 4,200제 이런 책들이 네. 무시무시한 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몇 천제 문제로 가기보다는 네. 짧은 책들로 가는 게 아이들이 배우기에도 부담 없고 무엇보다 좋은 게 이게 3,800제나 4,200제나 이런 책들은 뭐가 문제냐 하면 각 과안에 네. 같은 어떤 문법 주제의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동사 과거형 그러면 과거형에 대한 문제만 한 50개 있어. 50개, 60개 있는 거예요. 그거를 풀어가면서 체득한다라는 개념인데 그런 책을 너무 많이 써버리면 네. 문법 과정을 이해하기보다는 문장 번역을 어느 순간부터는 하지 않게 되고요. 네. 그냥 기계적으로 ed 붙이면 되네. ed 붙이면 되네. 맞아요. 노동을 한다는 느낌? 네네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네네. 가급적이면 어릴 때는 이론을 다루고 연습 문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는 정도가 좋고요.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문장을 번역하면서 이게 과거형이야 라고 이제 짚어준다든지 그런 게 더 효과가 있습니다. 네네. 6학년 때 그래도 다수의 문제들이 있는 거를 고른다면 저는 마더텅에서 나오는 3,800제 네. 그게 몇 천제 이런 책들 중에서는 제일 유명하기도 하고 그래도 문법 설명이 제법 비중 있게 들어간 책이라 좋다고 생각하고요. 초등학교 시절에는 그러한 교재로 일단 올라가면 안정적일 것 같아요. 3학년이 이제 3단계 이제 진짜 실전으로 이용한다면은 이제는 좀 깊게 들어가는 이때는 이제 공식도 좀 떼고 적용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교재를 열어봤을 때 심화 문제가 많다든지 아니면 서술형 문제가 많다든지 하는 책들이 좋아요. 네.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이게 컴퓨터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책을 사면 사이트에 어떤 코드를 준다든지 네네. 아니면 CD-ROM 프로그램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교재들이 좋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종이로만 하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합리화라는 게 생겨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학교 시험 가서 쉼표, 마침표, 대소문자 틀렸다고 점수를 이제 깎는데 종이로 하게 되면 실수했어요. 그리고 또 아이가 풀어서 아이가 매기거나 엄마가 매기면 그래 넌 이거 아는데 실수해서 틀렸어. 이렇게 쉽게 넘어가 주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컴퓨터로 이걸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물론 종이와는 다른 상황이기는 하지만 쉼표
그 구두점과 대소문자를 네네. 가려서 채점을 해버리면 일단 틀린 건 틀렸다라고 딱 나오게 돼요. 그래서 흔히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어머님들이 문법이나 이런 걸 아무리 많이 해놔도 내신 공부는 따로 하는 거야.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비가 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용을 한다든지 어떤 웹사이트의 문제를 풀어보는 쪽으로 가게 되면 좀 더 질적으로 네. 실수를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점수를 좀 더 따낼 수 있는 아이가 됩니다. 네네. 아쉽지만 이게 3단계까지 가는 이유도 문법을 다루어서 학교에서 성적을 잘 따내야 된다는 어떤 실용적인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점수를 가지고 영어를 잘한다 못한다라고 100% 말할 수는 없지만 네.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긴 맞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신경 쓰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마지막으로 학부모님들이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엄마표 영어 문법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엄마표 영어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 많은 경우에서는 네. 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문법에서는 조금 반대예요. 어. 엄마가 또는 아빠가 네. 저는 아빠표 영어입니다. 근데 이제 엄마나 아빠가 영어를 전공하셨거나 네. 실제로 잘 다루시는 분이라면 모를까.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아요. 영어에는. 네. 그래서 문장을 다르게 써서 맞게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아까 얘기했던 구두점이라든지 이런 게 학교 시험에서는 얼마나 큰 감점 요인이 되는지 특히 빡빡한 학교에서는 더더군다나 네. 그런 부분들을 가려내기 힘들기 때문에 문법만큼은 어차피 엄마표 영어나 이 비전문가가 하는 거잖아요. 조금 네.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는 합니다만은 그거는 초급 단계에서 어느 정도 끝을 내고 네. 그 다음부터는 전문가에게 맡기시면서 습관 관리. 네. 저희가 지금 이제 2월, 3월 요 시즌에 네. 저희 학원도 사실 간담회를 되게 많이 해요. 간담회를 하면서 제가 어머님들한테 강조드리는 게 가방 정리, 그다음에 노트 챙겨 주시기, 오답 노트를 하면 그거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복습을 하는지 봐주십시오. 뭐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때부터는 아이가 좋은 선생님 만나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습관을 잘 유지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습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평가해 주시는 게 더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더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표 영어는 어머니가 또는 아버지가 저 비전문가시라면 네. 초급 단계에서 끝을 내시고 네네. 그다음에는 전문가 선생님들에게 맡기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지금까지 오늘 초중학생들이 영어 문법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3단계 단계 공부를 통해서 차근차근히 영문법을 공부해서요. 우리 아이들은 영문법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잘 공부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